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을 텐데 지금은 지난번엔 아나운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지 아나운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지혜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셨으니 찾아오셨으니까 인사 겸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대변인으로 합류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나 계기가 있었을 텐데 네. 어떤 계기로 대변을 하시게 됐어요? 일단 펜앤마이크 TV는 제가 오랜만에 와도 워낙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또 드리고 싶은 선물해 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라서 너무 제 마음에 항상 이렇게 남아 있었던 곳이라서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앵커님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대변인으로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 뛰어드는 것보다는 저는 어려울 때 좀 뛰어들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또 길을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으로 좀 활동을 하게 됐고요. 장동혁 대표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기독교 집회 중에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집회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본 장동혁 대표와 현 지도부는 대한민국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뛰고 있는 당대표와 지도부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합류를 해서 뛰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선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지난번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의문 발표 이후에 특히 장동혁 대표가 숙고 끝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이 반장동혁 파들이 요구한 예를 들면 무슨 이름도 이상하게 붙였던데 무슨 혁신선대위라는 이름을 혁신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붙였던데 일종의 반장동혁 선대위 같은데 어쨌든 그 선대위 구성 문제나 지금 장동혁 대표 측에 합류해 있는 대변인 일부를 잘라라 이런 것은 장동혁 대표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후속 조치는 그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다만 추가적인 징계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의료 개혁 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나 상황 어떻다고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그런 분위기가 어제까지의 좀 분위기였다면 저는 네.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좀 확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지선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다 이렇게 메시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의총에서의 논의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로 나아가기 위한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안이었다라고 방점을 찍었고요. 이제는 좀 힘을 합쳐서 싸울 때고 당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여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내 문제에 이제 더 이상 머물러서 좀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위해서 지선에 승리해야 한다.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좀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일단은 그 윤리위 제소된 징계 사건을 지선이 끝날 때까지는 추가적 징계 논의는 하지 않도록 좀 요청을 한다라고 윤리에 요청하는 공개 발언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장 대표께서 했고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직자들에게는 당내 인사나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란다. 즉 우리 전체가 이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좀 힘을 모을 때다. 다 같이 힘을 합쳐달라. 대여 투쟁의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김어준 방송을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 중에 틀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틀었고 네네. 당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탄핵 사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특검이 필요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오늘을 좀 이제 기점으로 해서는 당내 공격이나 당내 내부 분열이 아니라 지선 승리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나아갈 때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국내 문제도 중요하고 또 당 문제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한미 관계 문제가 굉장히 우리 상황에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하죠. 그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특히나 이제 이거 이제 집권 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야당도 야당의 몫을 톡톡히 해야 되는데 한미 관계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 사안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고 관세 협상 사안도 있고 특히 안보 관련된 위기 상황은 주한미군 뭐 주도로 해서 중동에 차출되는 무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졌는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있고요. 관세 협상도 지금 그 여파가 새롭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내용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현 정부 여당이 관세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까지 파열음을 내고 있고 실패를 이제는 국민들이 인지하기까지 보여준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여당과 다른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께서 지난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금까지 당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이렇게까지 국제 현안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현재 국제 현안과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그 대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외신 대변인 한 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네. 주현철 미국 변호사이신데 외신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 또 가장 최근에 저희 대변인들 함께 대표하고 대표님과 함께 식사하고 미팅하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저에게도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지만 외신 대변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예. 그런 구체적인 특화돼 있잖아요, 특히. 예전에 주문을 아주 좀, 잘하시잖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금혁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 주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이번 주 출국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조지 워싱턴대 엘리엇 스쿨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외신 대변인 김금혁 대변인 또 EBS 영어 강사 출신인 김효은 대변인까지 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서 워싱턴 DC와 국민의힘 간에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논의를 했거든요. 김금혁 대변인이 출국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워싱턴 DC 가면 프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 백악관 근처에 있는 프레스 센터인데 저도 작년에 갔었는데 프레스 센터에 하루 종일 있을 테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얼마 전까지는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발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자유롭게 미국 언론사와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알릴 예정이고요. 김금혁 대변인 역시 미국 출국하기 전부터 미국 언론사들과 인터뷰 약속을 벌써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보수 언론 방송사와의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 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하나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출범 당시부터 복귀를 해보면 초기에는 이제 우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데 네. 우려 단계를 넘어서 초반에 갈등이 시작되더니 냉각 단계를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파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계시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한미 관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파탄이라고 해도 사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최근에 이재명 그 X 포스팅 내용을 좀 보시면요. 네. 이겁니다. 네. 제가 이 저 내용을 밑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 사람은 알겠는데 네. 왼쪽 사람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저 룰라군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예. 아주 환대하게
아주 성대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저 내용을 이제 제가 우리 한인계 미국인 백악관 출입기자 그리고 브라질계 백악관 미국인 출입기자 두 분이 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네 대통령 만났다더라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they deserve each other 이러더라고요. 그냥 좀 한국어로 좀 직역이 아닌 번역을 하자면 끼리끼리 논다. 약간 이렇게 두 분께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X 포스팅을 보셔도요.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은 아주 메인에 핀 고정을 올려놨습니다. 룰라 대통령,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이 X가 아시겠지만 보수 진영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CNN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인사가 인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진영 플랫폼에 미국이 볼 수 있도록 반미 브라질 대통령과 나는 이렇게 친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장 환대하는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선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보시면요, 이 룰라 대통령이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브라질에 50% 무려 50% 관세를 부과하는 이 서한을 보내면서 여기 보면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요. 브라질이 자유선거에 대한 공격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때문에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선거에 대한 공격을 브라질이 했기 때문에 브라질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서한을 브라질에 보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가치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브라질 대통령과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전 세계 미국이 볼 수 있도록 X에다 포스팅을 한 것이 현 대한민국을 대통령이라는 점이 참 한미 관계가 파탄날 수밖에 없도록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25% 관세 부과하기 전날에 제가 그 국무부에 계신 부차관분께 쿠팡과 미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모아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뭐 관세 관련해서도 관세 협상이 잘 됐다느니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반응이 너무 미국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아서 국무부에 전달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다음날 25% 관세 인상 그 발표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JTBC에 나와서 마가 세력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굉장히 왜곡하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봤느냐? 사실 우리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미국에 계신 지인께 전달하지 않더라도 대사관에서 보고를 본국에 다 합니다. 보고서를 다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X라든지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고 한국어로 하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그냥 바로 기계 돌려서 번역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된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JTBC에서 마가 세력을 비난하는 그 방송을 로라 루머가 그 방송을 봤습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 네, 로라 루머가 보면은 그 판넬 만든 게 마치 미국에서는 그 범죄자들 원티드 그 사진처럼 만들어서 로라 루머가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전언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외교, 언론 이런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그 여쭤볼게요. 아까 김금혁 씨 얘기가 마침 나온 김에 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실제 한번 여쭤볼 텐데 이 한미 관계가 파탄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중요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세요? 원인은 일단 지금 현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 보시면요.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이제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빨간 자켓 입고 계신 분이 네네.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백악관 안에 페이스 오피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종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교위원회에 정식 직함을 받은 분이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저렇게 목사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좌편향된 언론들이 뭐 노킹스 시위를 하면서 트럼프 너가 뭐 킹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킹 왕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건국 이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다, 가시다, 지저스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뽑은 프레지던트는 트럼프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으로 우리가 받은 자유라는 가치, 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 이재명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X에서 미국 정부가 볼 수 있게끔 지금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정부가 주식과 그리고 주거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반기독교적인, 반자유적인, 반미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 다음 화면 함께 볼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트 장관에 대해서 보시면 헤그세트 turned down millions of dollars라고 있는데 헤그세트 장관이 돈이 아닌 애국심 때문에 일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피트 여러분 아시듯이 팍스뉴스 그 앵커들이 대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팍스뉴스 앵커들이 보통 연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수백만 달러입니다. 피트 엑셋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팍스뉴스 있을 때 약 230만 달러. 그리고 그 지닌 피로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달러. 또 션 더피 같은 경우에도 약 10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수십억 단위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 피트 엑셋 장관이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서 그 230만 달러가 급여가 어떻게 됐느냐? 25만 달러예요. 230만 달러가 25만 달러. 그리고 지닌피로 이 팍스뉴스 앵커도 워싱턴 DC 연방 검사로 오면서 500만 달러가 새 급여가 19만 달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션 더피 같은 경우에도 네. 이 교통부 장관으로 오면서 100만 달러를 벌던 사람이 교통부 장관으로 오면서 새 급여가 25만 달러.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애국심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하는 장면, 트럼프 행정부와 장관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돈이 아닌 애국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애국심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만일 애국심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오늘과 같은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까요? 애국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정은경 장관이 백신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국민들께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근본적인 가치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과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0.1%도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제가 저희 국민의힘이 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느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많은 이슈와 어젠다를 가지고 정말 우리 그 추운 겨울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이 도와주지 않느냐? 왜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인트를 잘못 짚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그 어젠다들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미국을 움직이려면
어떤 어젠다로 접근을 해야 하냐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미국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종교의 자유로 접근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움직일 수 없는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목이 쉬어라 소리를 외쳐도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또 희망 고문이었네. 아무런 성과는 없이 또 희망 고문이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백악관에 페이스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화당에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기독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기독인회 모임, 저희 국민의힘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페이스 오피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좀 연대해가는 그런 모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연대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가치 연대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정보 교환도 잘 될 수 있고 연대가 잘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했는데 미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최근의 사태들도 다 대부분은 그렇죠. 이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권의 자유 여기에 이제 특히 기업 차별 문제까지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적 포인트 같은데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우리가 가끔 이제 미국의 뉴스 관련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보고 국내 뉴스도 봅니다. 국내 뉴스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들은 거의 다 CNN, 뉴욕타임스에서 어떤 보도하면 그걸 거의 베끼다시피 해요. 그게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란 전쟁은 말할 거 없고 마두로 체포 당시에도 그렇고 이민 어떤 단속 문제를 했을 때도 그렇고 마약 문제를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반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막 꼬집고 약간은 찢고 그렇게 야유하고 비난하는 그런 논조를 기본으로 해서 미국 좌파들의 어떤 특정 좌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든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입장을 보이는 국내 뉴스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동시에 미국의 이제 뉴스들을 좀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게 사실은 팩트 기준으로 해볼 때라든가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는 뉴스인지 그런 이제 가짜 뉴스인지 또 편향 뉴스인지 이거 구별하는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어떻게 이 부분을 분별하는 뉴스를 보세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속았던 좀 분별해서 봐야 될 국내에 들어온 미국의 가짜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싸워 나갈 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파악입니다. 그렇죠. 특히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들어왔을 때 특히 우리 진영 우리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처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기 쉽고 그런 어떤 대중적인 감정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드리고요. 일단 좀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이미 뭐 법적인 문제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요. 국내에 대한민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편향되거나 된 그런 가짜 뉴스들이 미국에서도 모니터링되고 보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대사관을 통해서도 이제 전달이 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또 트럼프 대통령 뭐 건강 이상설 해서 목에 이렇게 빨간 점이 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 기사를 또 백악관 출입 기자님이 직접 들고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에게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면서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Keep going on. 계속 싸워달라.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overseas, 그러니까 국내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차곡차곡 모아진 외신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으로 외신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조지아주 우리 비자 문제 발생하기 전부터 비자 관련해서도 미국이 한번 손을 볼 것이다.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외에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가짜 뉴스 신고 사이트를 백악관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 가짜 뉴스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요. whitehouse.gov/bias 집인데 화이트하우스 영어로 점 치고 gov/biastips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잠깐만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있네요. 그걸 네네네. 조금 제일 밑에 있는 하단을 한번 키워주셔서 요거 한 번만 잠깐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메일이 이제 백악관 기자님에게 이걸로 바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는 저런 이제 자료들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도 이제 보여주시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또 알려달라라고 허락을 받았고요. whitehouse.gov/biastips 저기로 들어가시면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밑으로 내리면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 이메일 어드레스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쓰실 수 있어요. 막 길게 영어로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미디어 아울렛, 그러니까 뭐 MBC에서 가짜 트럼프 관련된 뭐 가짜 뉴스다, 뭐 JTBC다, 그럼 미디어 아울렛, MBC 뭐 아니면 뭐 JTBC 이렇게 쓰시고 링크 to bias article 주소를 기사 주소를 링크를 바로 해서 밑에 리포트 바이어스 있죠? 이걸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거 뭔가 가짜 뉴스 같다.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바로 저렇게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국내에 좀 들어온 지금까지 여론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과 관련된 좀 잘못된 뉴스들, 바로잡아야 될 뉴스들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관련 뉴스입니다. 네, 예. 요즘도 이것도 그렇죠. 국내에서 네. 인용을 많이 하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지지율 관련 보면은 국내 보도 보면 뭐 한 30%, 네. 20%.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그 평소에도 우리나라 국내 방송에서 보도되는 미국의 소식과 미국 방송과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그 갭 차이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란 사태 이후에 와,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딴 세상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느껴진 적이 요즘처럼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뭐 패널들이나 아예 앵커 멘트도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이 낮고 중간 선거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전문가도 부른 사람이 미국 소식통이 아니라 이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픽 퓨리라는 작전이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시작한 전쟁인데 물론 원인은 이란이 제공을 했지만 이란 전문가를 불러서 너무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현실과 다르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국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몰아가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건 대선으로 끝나요. 하지만 이거는 경제 안보의 문제거든요.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문제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미국 소식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내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57% 이게 이건 최근은 아니긴 합니다.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지지율이 57%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막 30%다 이렇게 지지율을 보도할 때 백악관에서는 57%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미국 대선 2020년 대선, 2024년 대선에서 가장 결과에 근접했던 지지율을 발표했던 조사 기관이 어디냐? 라스무센 리포트와 RMG 리서치입니다. 근데 이 라스무센 리포트와 RMG 리서치는 대한민국에선 보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는 이 기사를 좀 썼었는데 거의 대부분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사들이
이거를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근접한 수치를 냈던 것이 라스무센 리포트와 RMG 리서치입니다. 최근에도 라스무센 리포트를 보면은 국내에서는 뭐 30%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40% 후반대입니다. 47, 8, 9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좀 볼게요. 그러면 네, 화면 다시 그 화면 57%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이란 공습 이후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팍스뉴스에서 이란의 공습을 미국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찬성 50%, 반대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보도는 찬성이 한 49%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그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에 이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팍스가 아니라요.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CNN은 굉장히 편향적이고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사입니다. 그 CNN에서조차 마두로 작전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성공 이후에 올랐다는 CNN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CNN 이제 분석가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미국인들은 성공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내 언론이 아무리 트럼프 지지율이 낮다라고 몰아가도 미국 현지 실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한미 관계에 국익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잘못 보도된 미국 네. 관련 소식 두 번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고 나면은 새벽 한 4시, 5시, 6시쯤 되면은 뭐 YTN이든 조선일보든 이렇게 국제 이제 뉴스 보도가 막 속보가 뜨잖아요. 그때도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미국 관세 위법 이번 저도 폰에 쫙 이제 속보가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관세 위법이 아니라요. 국제 그 비상 경제 권한을 통한 관세 부과 제한이 맞는 표현입니다. 관세 위법 이러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처럼 한국에선 분위기를 몰아갔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I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판결문에도 it's illegal 이란 표현 없었어요. 이거 illegal, 그러니까 관세 정책 전반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 자체도 잘못됐으니까 슈퍼 301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섹션 203 이런 법들이 더 있다는 거를 선제 대응을 빨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언론들에서는 우리나라는 막 관세 위법 지금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자, 팍스뉴스 제목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위법 이게 아니라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법을 이용해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블락했다. 그냥 차단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사들만 위법, 관세 위법, 그리고 논평에도 다 그렇게 나오고 TV를 틀면 앵커멘트라든지 그다음에 평론가들 얘기할 때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 좀 바로잡아야 할 미국 관련 뉴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보시면요. 백악관 발표다. 백악관발 발표다. 백악관 고위 발표다. 이런 발표들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자 해가지고요. 관계자. 예. 저도 항상 이제 미국에 소통하는 언론인들이나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본인들도 몰라요. 일단 정확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국민의힘 발표다 하면 최소한 저희 장동혁 대표 발언 아니면 송원석 원내대표님 발언 아니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 대변인 발표
혹은 뭐 수석 대변인 발표, 공보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해외에서 이게 국민의힘의 발표라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공식적인 정확한 루트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백악관발 발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내각 장관들의 발언 공식 브리핑 때 캐롤라인 레빗의 대변인의 발언 그리고 그 세크리터리 룸에 있는 부대변인들의 발언 성명이 공식적인 백악관 발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의 특파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브리핑 룸에서 발표를 할 수 없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냥 공식적인 이메일을 보내서 그 답변을 엄청 기다려서 단독 기사를 내고 싶어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최근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예, 보시면 백악관은 이날 저 밑에 부분에 고위 있는 거요?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예. 한국의 사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백악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 뭔가 백악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누가 그랬지?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백악관 출입 기자님께서 제가 펜앤마이크에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작년에 제니박 기자님께서 출입을 하시니까 이 기사를 들고 캐롤라인 레빗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발표를 하셨냐 했더니 자긴 한 적 없다. 우리 백악관에서 한 적 없다. 그럼 누가 했냐? NSC 가서도 물어봤대요. 없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 프레스 담당하는 그냥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의 공식 이메일 이런 거는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백악관 발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가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물론 내용은 2018년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제 한 내용이긴 한데 미국에서 좀 이걸 엄중하게 본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NI 타임즈, 뉴욕 타임즈가 quote, a senior White House official, 그러니까 뭐 이거 백악관 관계자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 쓰지 말라. Use real people.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람을 좀 언급을 해라.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모호하게 쓰지 말라. phony sources. 가짜 소스 쓰지 말라. 정확하게 써라.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 피트 헤그셋 장관 발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발언 이게 정확한 기사라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나 미국의 저널리즘 문화와 한국의 저널리즘 문화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진짜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떤 장면에서 더 느꼈냐면 쿠팡 로저스 대표가 한국 국회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장면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네네. 그거 보면서 와 이거 미국에서 보면 큰일 나겠는데 되게 저는 그때부터 참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저는 더 경악을 금치 못했냐면 로저스 대표가 법사위에 비공개로 들어갈 때 한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막 옆에 따라다니면서 마치 스토커처럼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사저에서 나와서 백악관에서 마린원 타기 전에도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기자들이 그렇게 막 쫓아가면서 대통령이 싫어하는데도 답변을 안 하는데도 계속 질문 안 합니다. 라인을 지키면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뒤에 대변인이 서 있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서와 미국 정서가 굉장히 다른데요. 저도 미국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invading privacy, 그러니까 그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한국에서 막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막 계속 쫓아가면서 이렇게 스토킹하듯이 질문하는 그 버릇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루드해 보입니다. invading privacy,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스토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로저스 대표가 와 저는 미국이 봤을 때 얼마나 저게 루드해 보일까, 굉장히 무례해 보일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도 윤리, 보도 지침,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좀 이런
좀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용을 할 때도 어떤 정확한 백악관 소스를 좀 인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입니다. 미국 뉴스에 대해서 국내에서 좀 잘못 보도되고 있는 부분,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지지율이 낮아서다, 중간 선거를 위해서다. 어제 보궐선거 있었거든요. 거기도 공화당 굉장히 높은 지지율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건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백악관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한국에서 국내에서 막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역시나 취재를 해봤는데 백악관 건물이 아니라요. 백악관 스트리트 건너에 Old Executive Office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백악관에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요청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 어떤 요청이나 만남이나 일종의 민원실 같은 그쵸. 건가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다든지 컨택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만 바로 제출하면은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정식 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유튜브를 촬영을 한다든지 수익 구조를 발생시켰다든지 이스타로 왔는데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거 요즘에 아이스 단속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 미국인들이나 혹은 어떤 편지가 전달되거나 그게 계속 이제 오는 경우에 키, 몸무게, 눈동자 색깔, 사지, 연락처 모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 요구를 하냐면 아이스가 지금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악관 초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듣고 진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나 손윤범 목사님 같은 그 초청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칼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칼럼에 대해서도 외국인 이름으로 쓰신 칼럼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인이나 교포들 심지어까지도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해본 분이 없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가 믿고 보수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인용을 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어떤 사람, 한 번도 미국 언론인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 미국의 교포들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정확한 실체가 없는 사람의 어떤 칼럼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딕티드, 너무 그거에 빠져서 진짜 사실인 줄 알고 믿으면 우리 보수 진영이 계속 속고 상처받고 했던 그 패턴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중요한 이제 팩트들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일종의 사례 같은 걸 상당히 좀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셨네요. 특히 주목된 이제 뒤에 팍팍 꽂힌 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관세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위법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은 잘못됐다. 관세 부과 제한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저도 위법이라고 썼는데 오늘 수정해야겠네요. 예. 제한이 맞는 표현이겠죠. 관세 부과 제한. 그리고 이제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백악관 초청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지금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쓰여지는 또 팽배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고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과정에서 좀 나왔으니까 이란 지금 사태 관련한 부분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공습 이후에 진행되는 관련된 뉴스가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현재 국내 이 이란발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뉴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보도도 늦고 정부의 대응도 너무 늦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하기 일주일 전에 미국에 계신 언론인으로부터 받았던 소식은 당시에 피테그셋 장관과 국방부, 전쟁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공격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러한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곧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이제 미국에 간 김금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공습 이틀 전에 본인도 이제 그런 곧 아마 그 주말일 거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루트가 아니더라도요. 이미 올해 1월 중순에 국무부에서 공식 SNS를 통해서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은 자국민들은 국내로 들어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라는 발표를 1월 중순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저는 이미 그때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자국민, 이란에 있는 자국민 보호 메시지, 또 유가 문제,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늦어도 그때부터라도 발표가 나오고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일주일 전에 공습이 시작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도대체 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정부에서 왜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어도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파파 존스 피자 티어리라고 해서요. 파파 존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팍스 뉴스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전쟁부 그 국방부 펜타곤 네. DC에 있는 펜타곤 근처에 있는 파파 존스가요. 뭔가 전쟁이라든지 중요한 작전이 있을 때 피자 주문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론인데 실제로 지난 마두로 작전 때도 피자 주문량이 늘어났고 전쟁 때가 되면 그게 늘어나고 이번에도 그 수치를 봤더니 늘어났다.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되게 재미난 어떤 정치적인 미임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것만 보더라도 이미 예견할 수 있었고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 여당의 대응과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오늘도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식시장 흐름만 봐도 외국인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이 엄청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늑장이다. 지금 그리고 계속 방송을 틀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이게 전쟁이 뭐 4주냐 곧 끝나냐 뭐 그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이란의 침공은 경제 문제로 귀결되죠. 여러분 지금 자동차에 기름 넣기 굉장히 겁나시잖아요. 이런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것은 이 경제 문제가 이제는 안보 문제로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오프 더 레코드로 듣고 있지만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된 이 피트 헤그셋 장관의 발언만 여러분께서 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공개된 피트 헤그셋 장관의 발언과 USA 저널 코리아 보도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그 워싱턴 DC에서 펜타곤 브리핑 이후에 기자 질문에 북한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트 헤그셋 장관에게 북한 관련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헤그셋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룰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도 많은 충분한 신호가 전달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그 다른 곳이라는 국가를 어디를 들었냐면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룰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곳에도 충분한 그 샘플 시그널링이라고 했어요. 충분한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USA 저널 제니박 기자가 분석하는 기사를 어떻게 냈냐면요. 헤그셋 장관의 답변을 분석을 해보면 이는 북한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핵을 가진 북한도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란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라고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한 달 전, 2달 전에 우리가 보도하고 성명이 나오고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이미 몇 달이 늦었고요. 그럼 지금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느냐? 미국이 이란 작전 이후에 어디를 향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제가 외통위에서 발언들을 보면 대여 여당 쪽 와, 저는 너무너무 지금 놀라고 있는데 여당 쪽 의원,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더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사관에서 그런 걸 보고를 올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측 불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국내 보도 말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냥 SNS 소셜만 봐도요. 패턴이 일정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팍스뉴스라든지 뉴스맥스라든지 브라이트바트라든지 뭐 백악관 출입하는 뭐 요즘 그런 뉴미디어들 데일리 와이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이 가능한 그런 플랜들이나 작전들을 쭉 보면요. 국내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혹은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혹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급변해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한미국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에이펙 이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주한미국 가족들이 미국 본국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어떤 취재 결과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봤을 때요. 지금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고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제가 오픈 내용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럼 과연 우리 이런 질문을 하고 대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과 언론들이 기름값, 유가, 물가, 주식시장, 이란 이 공습 어떻게 될 거냐,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될까 계속 여기에 매몰돼 있는데 이거는 몇 달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미국이 이란 공습 플랜이 끝났을 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끝났을 때 그 다음의 방향은 어딘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건 제 답변이 아니라요. 피 체그셋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룰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도 많은 충분한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한 답변을 우리가 곱씹어서 분석을 해본다면 핵 야망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어딘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이 한반도가 된다면 우리는 안보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안보에 있어서 우리는 3단봉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지금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저도 밥 한 끼 사 먹기 굉장히 어렵고요. 차 기름 넣기 어렵고 보일러 올리기 되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힘든 경제가요.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안보 문제가 우리 피부로 와닿게 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서 안심하십시오 국민들에게 그 했던 발언 그리고 문재인이 우한 폐렴 초기에 국민들께 안심하십시오 했던 그 발언을 믿고 따랐던 국민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참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제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제 분위기부터 한미 관계 또 가짜 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종합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여러 가지로 전환하는 오늘부터 좀 전환하는 상황이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제 뉴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일 텐데 이걸 종합해서 좀 해서 하나로 정리해서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국제 뉴스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저는 국민들과 우리 페네마이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편하죠. 이제 국내 이제 TV 틀면은 YTN 연합이나 TV조선이나 당연히 보지만
지금 너무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와 안보가 달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앱 깔기 쉽잖아요. X나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각 인사들, 장관들 그냥 그 X를 팔로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잉 해서 바로 번역기 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국내 보도되는 미국 뉴스에 의지하지 말고 그대로 믿지 말고 그냥 바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는지, 헥셋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냥 SNS 보면은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백악관 그냥 팔로잉 하셔서 백악관 발표가 뭔지 보셨으면 좋겠고, TV 집에서 이렇게 채널 돌리시면 CNN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 몇천 원 더 추가하면 팍스뉴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팍스뉴스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뉴스맥스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좀 직접 보시면서 미국에서 그냥 나오는 바로 그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워낙 잘 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도 많거든요. 국내 뉴스만 보고 미국이 이렇다더라 이런 거를 너무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런 소스들을 찾아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국민들께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확한 그런 소식과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미디어 진영이 굉장히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저희 미디어 대변인들이 10명이 넘는데도 패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전 대변인들, 한전 당원이 임명했던 대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대변인들이 아니라 저희 현 미디어 대변인들, 현 대변인들이 그 자리를 나가서 현재 국민의힘의 메시지,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을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싸우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지난주 3월 3일에 저희가 그 대국민 호소와 규탄 대회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저도 3시간 정도를 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장 대표님 메시지는 사법학의 이 3법이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다. 우리의 이 메시지가 국회 담을 넘어서 국민들께 전달되기 원하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러분들께서 지키고 싶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였고 그날 아침에 저희 대변인들께 쭉 모니터링 언론 보도 동향을 보면은 그 메시지는 제목에 잘 안 다뤄지고 아직도 뭐 윤어게인과 함께했다. 윤어게인 깃발이 또 사진으로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날 집회가 급하게 추진이 된 집회다 보니까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여의도 공원쯤 가서는 주변에 오실 많은 지지자분들, 국민들 이런 분들께 유튜버 분들도 오셨고요. 그분들께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할 테니 여기서 자리해 주시고 따라오지 마시고 대신 여기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서 저희는 집회 신고가 안 돼서 침묵 시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와 또 의원님들이 검은 마스크를 끼고 쓰고 착용을 하고 집회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따라오셨어요. 그 와중에 또 그 따라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윤어게인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 또 중간에는 할머님 할아버지들도 오셔서 장 대표님 손잡으면서 울면서 또 본인의 호소를 하고 이렇게 가신 분도 계셨었고요. 또 그런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시민들도 지나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여서 걷고 있어요?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작게 얘기하고 또 다시 또 합류해서 걸어가고 이렇게 3시간을 행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좌파 쪽에서 잡고 있는 특정 프레임 구호가 아니었고요. 사법
파괴 3법을 막아야 한다. 자유헌정 질서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제는 지지자든 국민의힘이든 정치 고관여층이든 저관여층이든 한 목소리를 여러분 내주십시오. 라는 침묵 행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무래도 참 안타까웠던 게 저희 미디어 대변인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나가서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이런 언론 지형을 바꿀 수 있지 않았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을 다 동원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또 펜앤마이크 또 통해서 여러분께 바른 프레임밍화 되지 않은 진짜 저희 국민의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응원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미 관계부터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 포함해서 특히나 이제 보도의 내용 진실성, 가짜 뉴스에 대해 판별하는 법, 미국과 관련된 얘기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네. 제가 작년에 워싱턴 DC 가서 방송사나 언론사나 많이 미팅을 하면서 언론사 100년이 된 언론사였습니다. 그곳 이제 회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때가 이제 찰리 커크 피습 이후였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찰리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에도 좀 대한민국에도 찰리 커크 같은 의인이 있으면 같이 미국과 연대해서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찰리 커크 같은 인물이 없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미팅에서 제가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그때 당시 그 질문을 언론사 회장님께서 물었을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이름을 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라고 속으로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처받은 마음, 실망하신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 지난 겨울 또 봄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실망하신지 알고 있지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떠나면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탈당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당원 가입해 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이곳을 함께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와 저희 대변인들이 만났을 때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멘탈이 약하지 않아. 굉장히 단단하십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키기 위한 우리가 정확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한 그 피나는 물밑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목숨을 건 단식 현장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분열할 때가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좀 한마음이 돼서 탈당하지 마시고 더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부 미디어 대변인 이지혜 대변인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